구독자님들, 여기는 문산역입니다. 제가 이 경의중앙선으로 이 문산역이라는 데는 처음 와봤는데 최근에 뭘 찍지 고민을 하다가 좀 이색 숙소를 막 찾아봤거든요. 밥 주는 펜션도 있고 저렴한 숙소들도 있고 어떤 거를 찍을까 고민하다 에어비앤비를 한번 켜봤습니다. 스카이스카이너처럼 어디든지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DMZ 비무장지대 옆에 있는 거의 곤돌라 타는 데까지 2km밖에 안 되거든요. 차로 북한까지는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아서 또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촬영하려고 왔고 숙소 가기 전에 6시에 이제 마감이어가지고 곤돌라도 타보고 비무장지대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군인 시절 때 생각도 날 것 같고 군복을 입고 올까 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군복은 안 입고 왔거든요. 여기 풍경은 지금 열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버스 기다리기 너무 심심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옥동자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산역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인데 MT 같은데 가는 거기 지역이 어디지? 강원도 쪽 거기 느낌 나거든요. 마트도 큰 거 있고 이렇게 짬뽕집이랑 화장품 파는 데도 있습니다. Very good 옥동자.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임진각 도착을 했고요. 제가 2015년 군번인데 그때 요 DMZ 초소병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결국에는 뭐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하진 못했는데 그때 기억도 나고 그런 거. 오늘이 촬영 날짜가 금요일인데 그래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뭐 특별 보직은 안 나오고 그냥 평범한 육군 나왔습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외국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이제 1953년에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에 이제 정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반도가 두 개로 나눠져서 남과 북 이렇게 지금 분단국가로 지내고 있는 지가 벌써 73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국립 6.25 전쟁 남북자 기념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산가족 방송도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가지고 그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죠. 1층은 특별 전시실. 선생님 혹시 여기 촬영도 같이 해도 괜찮나요? 여행 유튜브 찍으려고.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 때도 6.25 전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편지 교환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때 화질이 느껴지고 이렇게 편지도 있습니다. 들리네 이거? 아이고. 저는 그 한국 전쟁 영화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고 성인이 돼서도 다시 보고 했는데 그때 그 제가 느꼈던 뭔가 슬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느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층은 상설 전시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1945년 이때부터 약간 시작이 됐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나오네요. 참. 만약에 저도 전쟁에 나가면은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예비군이잖아요. 지금 민방위 신분이지만 근데 그때 저보다 어렸던 분들도 이제 총을 들고 전쟁에 나섰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운영관 한번 먼저 보고 왔고 평화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무인 편의점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인으로 변하는 운영을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인데도 여기 주차장에 뭐 꽉 차진 않았지만 차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외국분들이 여기는 필수 코스로 넣어서 한번 체험을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로컬 푸드 홍보 판매장. 와
여기 보시면은 보안서약서 작성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캐빈하고 크리스탈 캐빈이 있는데 투명한 그런 유리로 된 게 크리스탈 캐빈이어서 좀 더 개방감을 원하시면은 크리스탈 캐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권을 예매하려다가 저는 이제 땅굴만 촬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 건데 이제 여기 매표소 직원분이 이제 들어가시면은 촬영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제가 SNS를 봤을 때는 여기 코스는 촬영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2층으로 그 사무실 가서 이제 말씀을 해보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초소랑 군사 번호가 써져 있는 철조망만 이제 조심을 하면은 좋은 취지로 찍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시에는 바로 모자이크 처리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려가서 예매를 하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13,000원 나왔고요. 곤돌라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실입니다. 개인실. 원래 여러 명이서 타야 되는데 곤돌라 탔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정보를 들으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가 바로 임진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혀있는 철도 라인이고 방송 나오는 거 들어보시면 개성까지는 20km 정도 나오고 평양까지는 160km면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이 38선 하나로 분단이 됐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픈 역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려서 우측으로 오시면 캠프 그리브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 때 미군 기지로 사용하던 그런 군사 시설이라고 합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숨이 찹니다. 운동 좀 빡세게 해야겠네. 캠프 그리브스. 네, 지금 여기 안에 촬영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아까 기념관처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신기하네요. 확실히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조금만. 조금? 여행 왔어요. 여행? 아, 네. 아 전빵 1,000원. 예. 구경하러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약간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라는 작품이고요. 기술력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걸로 당기는 것도 무거워요. 근데도 자, 소맨이 손을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캠프 그리브스 보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설명도 해주시고 돌아가기 전에 여기 전망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못 들어가고 또 오고 가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과는 다르게 여기 생태계는 되게 깨끗하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오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 것 같아요. 되게 유익하고 와 제가 군생활을 했던 사단 51사단 꿀보직이라고 하는데 전 꿀보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정 평화정 지나서 전망대에 왔는데 진짜 평화롭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무들을 비춰주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1시간 반 정도 구경하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는데 버스도 많이 없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2km 정도? 제 걸음으로 하면 한 20분, 25분? 천천히 가면 35분 정도 걸릴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 구경하면서 걸어갈 예정이고 13,000원에 미군 옛날 기지도 보고 곤돌라도 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 흐르시는 것도 볼 수 있고 항상 전쟁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 진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내가 그 시기를 맞닥뜨렸다면 정말 피하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서 전투에서 싸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싸우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 민족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마 여기가 거리가 멀지 않아가지고 외국분들이 숙소를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격이 게스트하우스거든요, 4인실. 제가 국내에서는 사실 도미토리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도미토리 4인실이고 1박에 이제 평일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금토해서 34,000 몇백 원 정도 나왔거든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도 오늘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하루 숙박을 하고 가는 게 더 여행 느낌도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숙소 가는 표지판이 있네요. DMZ 스테이. 생각보다 걸을만 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도로 바로 옆이어가지고. 네, 이제 숙소 거의 다 왔는데 숙소 근처에 바로 철도길이 있네요. 확실히 시골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동남아에서만 볼 수 있는 바이브인데 다행히 여기 1인 부대찌개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먼저 하고 짐 좀 푼 다음에, 너무 동네가 조용해서 저녁에 진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왔습니다. DMZ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들어와서 수건 받았고 여기 신발 벗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한국에서 도미토리를 잘 줄이야. 너무 신기한데요? 조명이 이게 단가? 그러네. 잠을 재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와. 그냥 혼자 자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아니구나.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로비고, 좌측이 이제 제가 오늘 묵는 방이고, 우측이 이제 다른 분이 묵는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수기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랑 그리고 냉장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냉동실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국분들이랑 한국분들도 가족 단위도 오셨나봐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제가 에어비앤비로 신기하게 찾았는데 보통 비율이 한국인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분이 많아요. 한 더 6대 4 정도 되는데 한국 분들은 주말에 많이 오시고 주말에 많이 오시고. 주중에는 이제 거의 외국인. 아, 오늘 아침에도 다 나갔어요. 어제 체코에도 오늘 아침에 나가고. 사장님, 여기는 혹시 어떤 계기로 좀 만드시게 된 건지? 원래 이 마을 태생이거든요. 아, 그 조상님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았었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내려왔다가 어머님 때문에 뭐 한 1km밖에 못 나가니까 고민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은 인터넷으로 많이 예약을 받아갖고. 뭐 대박이다. 예, 뭐 그래서 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DMZ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돈만 훔치고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속으로 사실 깊은 의미는 외국인 백패커를 홍대에서 전철 타고 문산역까지 오면은 내가 픽업을 해서 여기서 1박을 하고 DMZ 투어를 하면은 네. DMZ를 제대로 알고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취지가 너무 예, 지금 괜찮네요. 사장님하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 여행 얘기가 가장 재밌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여행 얘기 듣는 것도 좋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그냥 이거 제작하셔서 그렸나 보다 했는데 뉴질랜드 여행객분 여기 사진 있거든요. 요 분이 자기가 그려주고 싶다고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친필 사인까지 들어가 있고, 그림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물어보셔서 여기 이렇게 영어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고, 크로아티아 뮤지션인데 이분이 이제 3박 4일 동안 저 피아노로 연습을 하면서 곡을 좀 주고 싶다. 크로아티아 출신 여행객이 DMZ를 경험한 후 기억과 희망의 경계에서 작곡한 엄숙하면서도 서정적인 왈츠입니다. 이게 오네요. 그때 그 느낌이 이랬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대박이다. 여기까지 사요. DMZ에 대해서 또
외국 분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거에 조금 저는 기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일 제가 서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 버스 타고 걸리거든요. 매일매일 시간은 똑같고 요 시간이 여기 앞에 정류장 도착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저는 1층 침대를 쓰고 이불 냄새는 제 기준에서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서 합격입니다. 수건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게 게스트하우스고, 여기 이제 앞에 행복마트가 있는데 작은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음료 마실 수 있는 컵이랑 이렇게 돼 있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컵라면, 과자, 이제 음료수, 그리고 이제 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시 좀 넘었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부대찌개를 먹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배달도 시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부대찌개도 좋아하고 여기 또 왔으니까 한 끼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미 부대찌개입니다. 가시죠. 들어와서 프리미엄 부대찌개 하나 시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부대찌개를 먹을 때 라면 사리를 처음부터는 안 넣거든요. 왜냐면 국물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더기, 라면, 밥 먹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맥주를 사려고 지금 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외진 곳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사놓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과자는 제가 아까 이쪽에서 제가 하나 샀거든요. 사장님께서 그 15분 정도 거리에 편의점이 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직 날도 저물지 않았고 소화를 좀 이게 시켜야 잘 자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직 젊지만 편의점 걸어가는 길도 한번 보여드리고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CU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운천역이라는 곳이 있네요. 오늘의 마무리할 거를 사보겠습니다. See you. 맥주 2캔이랑 땅콩 하나 사가지고 숙소 가고 있는데, 노을 풍경이 아주 예쁩니다. 이게 큰 건물이 있으면은 이런 하늘들을 보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좀 시골에 오면은 확실히 예쁜 하늘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DMZ 곤돌라도 타보고 미군기지였던 곳도 가보고, 짧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콘텐츠를 너무 컨셉을 잘못 잡았나? 저는 정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많은 내용을 쏟아냈는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방향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깨달았고, 진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여행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거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과자랑 땅콩이랑 맥주 사왔고요. 맥주를 냉동실에 넣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소주가 땡길 때가 있고 맥주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맥주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 친구들 있을 줄 알고 그것도 기대하고 좀 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외국인 친구들이 없고 커피 땅콩 맛있어요. 이 숙소를 막 엄청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엄청 신나고 막 재밌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싫으실 수도 있고, 뭐 엄청 깨끗한 퀄리티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저는 이제 맥주 먹고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9시도 안 됐는데 내일 11시 퇴실이니까 아침에 런닝 한번 뛰고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요 사장님이 간단하게 먹으라고 준비를 해주셨고 커피도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한 잔 내려보겠습니다. 원샷. 제가 아까 아침에 여기 한 바퀴 뛰었는데 요즘 그 촌캉스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촌캉스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그 계곡 옆에서 노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제 슬슬 계곡이랑 수영 시즌이 돌아오나요? 한국도? 동남 안 가도 되나요? 이렇게 동네 분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DMZ 스테이. 사실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하루 동안 잘 자고 잘 보고 잘 먹고 이번 여행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을 두었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DMZ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앞에 현판이 있는 것처럼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평화 심포입니다. 편안하게 쉬셨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Some days are bad.